KF-21 양산 15호기가 이미 생산 라인에 들어갔다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한두 대가 조립 중인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도색을 마친 양산 5호기가 최종 조립을 기다리고 있었고 4호기부터 15호기까지 서로 다른 공정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15호기는 동체가 세 부분으로 나뉜 상태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본격 조립 단계에 들어간 기체로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 12대 이상의 KF-21이 동시에 생산 공정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시험기 제작을 넘어 진짜 대량 생산 체제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생산 능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립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한 달에 2대에서 3대 이상을 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 공군이 우선 주문한 40대를 2년에서 3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기를 한 대 만드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같은 품질의 기체를 여러 대 동시에 만들고 생산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부품 공급과 품질 관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능력이 더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바로 그 대량 생산 인프라가 실제 형태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해외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동 군사 매체들은 KF-21의 첫 양산 모델 작업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FA-50을 최대 100대 규모로 검토해온 이집트 관련 언론에서도 KF-21이 한국을 전투기 개발국의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본격적인 생산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거론한 KF-21의 예상 가격은 약 6,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프랑스 라팔과 스웨덴 그리펜 같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토루스, KEPD-350과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방공 전투기를 넘어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발전할 여지가 커집니다. 시험 비행 기록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KF-21은 2025년까지 약 1,400회 소티 수준의 시험 비행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후 시험은 더 진행됐고 개발 과정 전체가 당초 예상보다 약 3년 빠르게 진행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해외에서 받은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일정이 늘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은 오히려 일정을 당긴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의 경쟁력은 단순히 성능표 한 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발 속도, 생산 속도 가격, 유지 보수 체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수출 시장에서 전혀 다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일부 비교에서는 프랑스 라팔이 한 대당 1,5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거론되는 반면 KF-21은 약 900억 원 안팎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F-66 블록 70 역시 최신 장비와 지원 체계를 포함하면 도입 부담이 크게 올라갑니다. 전투기 구매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구매 가격보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외산 기체는 특정 부품이 고장났을 때 해외 공급망과 제작사 승인에 의존해야 하고 부품이 늦어지면 비행 가능한 기체 숫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면서 이런 위험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은 산정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치가 거론됩니다. 약 75%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방위사업청 공식 기준으로는 약 65%라는 수치도 언급됩니다. 또 국산 전투기 계열의 일부 부품 사용 비율은 약 8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해외 의존 부품을 줄이고 국내에서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산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KF-21 부품 생산 규모를 현재 기준보다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KF-21이 공군의 핵심 주력기로 자리 잡는다면 생산량이 많을수록 부품 단가는 낮아지고 정비 체계는 더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에서 인도네시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으로 출발했던 인도네시아는 처음에는 48대 규모의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후 16대 수준으로 물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사실상 180도 달라졌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라팔과 중고 미라주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했던 인도네시아가 다시 KF-21 실력대라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등장하면서 한국 측 생산 슬롯과 기술 이전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자료 반출 논란입니다. 파일에서 언급된 사건처럼 KF-21 관련 항공기술 자료를 USB에 담아 무단 반출하려 했다는 의혹은 공동개발 사업의 신뢰 문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물량이 역대로 조정되든 다른 형태의 협력이 이어지든 핵심 기술 보호가 계약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K9 자주포와 K2 전차, KS제스를 잠수함 사업에서 보여준 것처럼 수출 확대와 핵심 기술 통제를 동시에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단순히 기체를 많이 파는 것보다 어떤 기술을 어디까지 공유하고 어떤 부분을 끝까지 국내 통제 아래 둘 것인지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기술입니다. 최신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는 단순히 동체를 조립한다고 복제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임무 컴퓨터, 소프트웨어, ESA 레이더 통합, 로직 전자전 체계 비행 제어 기술은 기체 외형보다 훨씬 높은 장벽을 가집니다. 현지에서 일부 부품을 조립한다고 해서 핵심 항전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장기간 운용하려면 제작국의 부품 공급과 소프트웨어 지원 정비 체계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 수출은 단순히 몇 대를 파는 거래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산업 관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확장성입니다.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출발했지만 향후 내부 무장 운용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하고 센서 융합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화형이 6세대 전투기 기술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당장 모든 기능이 구현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플랫폼 자체가 장기간 개량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번 도입하고 끝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새로운 무장과 센서를 계속 붙일 수 있는 기체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필리핀도 같은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32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고가의 유지비와 부품 공급 문제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지적됩니다. 반면 KF-21의 초기 양산 슬롯은 한국 공군 물량과 기존 협력국 수요가 먼저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뒤늦게 결정을 내리더라도 빠르면 2028년 이후에 생산 물량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전투기 시장에서는 성능뿐 아니라 언제 받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남아처럼 주변국 공군력이 빠르게 증강되는 지역에서는 2년과 3년의 차이도 작지 않습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은 공대지 능력이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8년 말까지 약 10종의 공대지 무장을 시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무장들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양상위에 적용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약 1년 6개월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출 시장에서 구매국은 몇 세대 전투기인가만 보지 않습니다. 언제 공대공 전투가 가능하고 언제 정밀 지상 타격이 가능하며 어떤 무장을 실제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2027년부터 공대지 능력이 순차적으로 추가된다면
KF-21은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승부처는 엔진입니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KF-21과 FA-50의 수출 자유도를 높이려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이 필수라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현재 KF-21은 F414 계열 엔진을 사용하고 FA-50은 F404 계열 엔진을 사용합니다. 플랫폼을 한국이 만들더라도 핵심 엔진이 미국 기술 체계에 묶여 있으면 일부 국가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투기 계약은 정치 상황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이가 실제 수주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추진하는 6,000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 사업이 아닙니다. 목표대로 성공한다면 한국 전투기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제시된 목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연료 소모율 15% 개선입니다. 항공 엔진에서 효율을 1%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15%라는 목표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연비가 실제로 이 정도 개선된다면 같은 연료로 더 오래 채공하고 더 멀리 작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지비와 운용 부담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엔진 독립이 어려운 이유는 핵심 기술 장벽 때문입니다. 완전한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약 5개국 정도로 거론됩니다.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연소기, 애프터버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핵심 영역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 선행 기술 개발비 86억 원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4개 핵심 기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방향 때문입니다. 쉬운 부품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기술부터 정면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연소기는 1400도 이상에 이르는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고압 압축기는 25대 1 이상의 높은 압축비를 구현하기 위해 정밀한 블레이드 설계와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압 터빈은 고온과 고속 회전을 동시에 견뎌야 하고 애프터버너는 짧은 시간에 강한 추력을 추가하면서도 엔진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성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부품을 많이 국산화한다고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소재, 냉각 연소, 진동 회전체, 제어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기대를 받는 이유는 이미 산업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414와 F-414 같은 미국계 전투기 엔진의 생산과 정비 분야에서 20년 넘게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기술 이전에 제한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정비와 생산을 수행하면서 파손 패턴, 온도 변화, 진동 부품 수명과 관련된 방대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초고온 터빈 블레이드와 소재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발전용과 항공용 엔진은 요구 조건이 다르지만 고온 소재와 터빈 기술이라는 공통 기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엔진 개발은 돈만 투입한다고 일정대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외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인도의 AMCA 관련 엔진 사업은 기관 간 조정과 기술 문제로 약 10년 규모의 지연 사례가 거론됐고 튀르키예의 TFX 관련 엔진 문제 역시 약 7년의 일정 지연이 언급돼 왔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시험 인증 체계를 동시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산 엔진이 KF-21 블록 3 단계에서 목표 성능을 확보한다면 파급력은 큽니다. 기존 F-414 대비 연료 소모율을 15% 낮추는 목표가 실현될 경우 작전 방향과 채공 시간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비까지 20%에서 30% 절감된다면 구매국이 계산하는 전 생애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 거론되는 연간 운용비 비교를 보면 에피16은 약 250억 원에서 350억 원 수준, F-35는 500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국산 엔진을 단 KF21이 더 낮은 운용비를 확보한다면 중견국 공군에는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 승인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계 엔진을 사용하는 KF21과 FA50은 특정 수출 계약에서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면 협상에서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엔진 국산화 이후 한국 전투기 시장 점유율이 현재 약 9%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거론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5배입니다. 물론 실제 시장 점유율은 경쟁 기종과 국제 정치, 가격과 생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독자 엔진이 수출 협상력을 높인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합니다. 결국 KF21 양산 15호기의 등장은 단순히 생산 번호 하나가 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호기부터 15호기까지 여러 기체가 동시에 공정을 밟고 최소 10비대 이상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며 한 달 2대에서 3대 수준의 출고 능력을 바라보는 장면은 한국 전투기 산업이 개발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0대의 공군 물량, 2027년부터 적용될 공대지 능력, 2028년 말까지 진행될 10종 무장시험, 대규모 무장 통합사업, 그리고 16,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이라는 다음 목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승부는 한 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가, 얼마나 싸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무장을 붙일 수 있는가, 그리고 핵심 부품과 엔진을 얼마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릅니다. KF21 양산 15호기가 생산 라인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에서 전투기를 대량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개량하며 수출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을 여는 열쇠는 16대, 40대 같은 단순한 판매 숫자가 아니라 대량 생산과 국산화 무장통합, 엔진 독립이라는 네 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